1950년 8월 28일 미 합동참모본부는 맥어던 장군이 계획했던 인천 상륙작전을 최종적으로 승인합니다. 작전이 실시되기로 결정되자 참모들은 서둘러 세부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상륙작전은 최소 60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번 작전에 주어진 시간은 단 20여일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작전 목표를 살펴보면 인천항만 확보와 해안 점령, 김포 비행장 확보, 한강 도하, 수도 탈환, 낙동강 전선에 미 8군과 연결하기 위한 차단 진지 점령입니다. 작전 부대는 미 7함대를 중심으로 한 제7 합동기동함대가 담당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미국 함정 226척, 한국 15척, 영국 12척, 캐나다 3척, 호주와 뉴질랜드 2척, 프랑스 1척이 참가합니다. 제7 합동기동함대에는 99기동함대가 정찰을, 90기동함대가 공격을 담당하고 91기동함대가 봉쇄와 엄호를 맡으며, 항공모함으로 이루어진 77기동함대가 공중지원을, 79기동함대가 군수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륙부대는 미 10군단이 담당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미 해병 1사단, 미 보병 7사단이 주축이 되며, 한국군 해병연대는 미 해병 1사단에, 한국군 17연대는 미 7사단에 소속되어 함께 작전을 수행했고, 총 병력은 7만 5천 명입니다. 본격적인 작전이 수행되기 전인 1950년 8월 18일 대한민국 해군은 유엔군의 함포 지원을 받으며 덕적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수행합니다. 110명으로 구성된 해군 육전대는 이희성 중령이 지휘했으며, 이들은 별다른 피해 없이 무사히 덕적도에 상륙합니다. 8월 20일 영흥도에서도 상륙작전을 실시했는데, 이곳에서는 적의 저항을 받게 되면서 4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후 결국 상륙에 성공합니다. 1950년 9월 11일 미 육군 7사단을 태운 함대가 일본 요코하마항을 출발합니다. 사실 미 7사단은 병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편제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한국군 7,000명을 일본으로 불러들여 미 7사단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날 미 해병 1사단도 일본 고베항에서 출발합니다. 스미스 소장이 지휘하는 미 해병 1사단은 상륙군의 핵심 부대로 공격의 선두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날인 9월 12일에는 일본 사세보항에서 다수의 함대가 출발했으며, 부사당에서는 미 해병 5연대와 한국군 해병대가 인천으로 향합니다. 2,500명으로 구성된 한국군 해병대는 이때 처음으로 M1 소총과 박격포 등 미군으로부터 새로운 장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해병대는 이동하는 배 안에서 화기 숙달 훈련과 사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담으로 한국군 해병대는 미군의 상륙함에서 처음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접하게 되는데,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화장실을 더럽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장교들이 병기 사용법을 가르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작전이 실시되기 며칠 전부터 미국 항공기들이 인천과 월미도에 폭격을 실시했는데, 월미도에는 400명으로 구성된 북한군 육전대와 포병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톤의 폭탄을 투하하는 폭격이 끝나자 5척으로 구성된 구축함들이 월미도에 함포 사격을 실시합니다. 약 1시간 동안 천여 발의 포탄이 발사되었지만 북한군의 해안포도 맞대응을 해 유엔군 1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한편 팔미도에서는 또 다른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3명과 한국인 3명으로 구성된 특공대가 팔미도 등대를 탈환하는 작전을 실시했는데, 여기서 한국인들은 미 국동사령부 정보기관 소속의 켈로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미리 인천 지역에 침투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작전 전날에는 팔미도에 들어가 등대의 불을 밝히라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켈로 부대는 각고의 노력 끝에 9월 15일 02시 20분 드디어 등대의 불을 밝히게 되었고, 유엔군의 함대는 이 등대를 길잡이 삼아 인천으로 진격해오기 시작합니다. 9월 15일 06시 30분 미 5 해병연대 3대대가 녹색해안으로 불리는 월미도로 상륙을 시도합니다. 먼저 구축함들이 함포 사격을 실시하고 3척의 로켓함들이 천여 발의 탄을 발사합니다. A bombardment from warships and rocket craft prepared the ground for Korea's D-Day.
3대대의 1파가 월미도에 상륙했고 이어 열대의 전차를 동반한 제2파가 상륙했습니다. 북한군은 참호 속에 숨어서 수류탄을 던지는 등 저항을 하기도 했지만 미군의 불도저가 참호를 그대로 밀어붙여 북한군을 매장시켰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지 1시간 30분이 지난 08시 3대대장 태플리트 중령은 월미도를 확보했다고 보고합니다. 북한군 108명이 사살되고 136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미군의 부상자는 17명, 그리고 전사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전 만조 시간이 끝나고 17시 30분 저녁 만조 시간이 다가오자 유엔군은 본격적으로 인천으로의 상륙을 개시합니다. 상륙주정 200척, 중형 상륙정 70척, 대형 상륙정 12척, 수륙 양용차 182척, 수륙 양용 트럭 85대가 상륙함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해병 5연대 1대대와 2대대가 처음으로 적색해안에 상륙을 시도하게 되는데 사다리를 이용해 상륙에 성공한 1대대는 공동묘지와 응봉산 북쪽으로 진격을 시작했고 2대대는 응봉산 남쪽과 항만 일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북한군은 참호에서 수류탄을 던지거나 소총 사격을 하며 저항해왔고 미 해병대는 이러한 적의 저항을 하나하나 격파해가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미호 해병연대 1대대와 2대대는 이날 밤 목표 지역인 오웨이선을 확보합니다. 적색 해안에서 상륙작전이 실시되고 있던 그 시각 청색 해안에서도 미 해병 1연대 3개 대대가 상륙을 시작합니다. 이 대대가 수봉산과 북쪽 지역을 점령하기로 했고 3대대는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돌아 고지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1연대는 결국 목표인 오원선을 확보하여 서울로 연결되는 경인국도를 통제하게 되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천으로 접근하는 적의 지원부대를 차단하고 인천 시내에 있는 적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미 해병대가 상륙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인천 앞바다의 강한 조류였습니다. 당시 유속은 3.2노트 정도로 상륙 주정의 속도와 비슷했기 때문에 조류가 역류하게 되면 상륙 주정이 전혀 전진할 수 없어 대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해가 지면서 주변이 어두워지고 폭격으로 인한 연기가 가득 차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상륙 주정들은 목표 지역을 정확하게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상륙 주정들은 길을 잘못 들어 이리저리 헤매다 썰물로 물이 빠지게 되면서 갯벌에 주저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안은 수많은 상륙 주정들과 해병 대원들로 붐비게 되었고 일부 대원들은 자신의 부대를 잃어버려 찾아 헤매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상륙 첫날 미 해병사단은 수백 명의 적을 사살하고 약 300명의 포로를 확보하였으며 아군 피해는 전사 21명, 실종 1명, 부상자 174명이었습니다. 인천으로의 상륙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D-Day인 9월 15일 미 해병 1연대와 5연대 한국군 해병대가 상륙했고 다음 날인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미 보병 7사단, 미군 제7해병대, 한국군 17연대 등이 상륙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수많은 부대들이 동시에 투입되었고 미리 연습을 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혼란이 있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상륙은 적시에 이루어졌으며 계획되었던 목표들을 모두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유엔군은 본격적으로 인천을 확보하고 이어 서울을 탈환하기 위한 진격을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As the first wave lands, carrier aircraft, guns and rockets shift their attack to the mainland to stop reinforcements from streaming along the connecting mole to resist the commanders. The daring trap is sprung. The rest is time.